매출이 안 나오면 원인을 빨리 찾아야죠. 이건 시간과 노력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들은 이미 잘하고 있는 분들에겐 기본 패시브로 장착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이제 막 시작을 하셨거나 경험이 없는 대다수의 분들은 몰라서 아니면 아예 귀찮아서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차이가 뭔지 제가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수익을 내고 싶은데 헤매고 있는 초보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셀러분들의 스토어 두 개를 예시로 가져봤어요. 이 첫 번째 스토어부터 봐볼게요. 전체 상품이 2,817개가 있고 관심 고객 수가 0입니다. 이 사업자 낸 지 얼마 안 됐나 하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충격적인 게 1년이 넘으셨어요. 2024년에 사업자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량 등록인가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대량이라기엔 또 상품 등록수가 너무 적어요. 제목도 보시면은 이렇게 색상이 자꾸 들어가고 어떤 건 제목이 짧고 어떤 건 길고 이런 거 보면 대량 등록은 아니라고 또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판매 많은 순으로 놨을 때 팔린 게 하나도 없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노력만 하신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스토어도 봐볼게요. 전체 상품이 1299개가 있고 관심 고객 수가 4575입니다. 이분은 빅파워예요, 빅파워. 이분은 간이 사업자인데 사업자를 2025년에 내셨어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된 거죠, 지금 시작한 지. 그래서 사실 이것만 봐도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성과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걸 저희가 바로 알 수 있겠죠. 사실 그리고 이 화면을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아무리 초보분이더라도. 그래서 첫 번째 셀러분은 사실 딱 봐도 진짜 한 놈만 걸려라 라는 방식으로 셀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똑똑해서 이제 안 팔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된 건지를 비교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목과 키워드입니다. 이 상품을 예시로 한번 말을 해보면 온러닝 클라우드 몬스터 2 아이보리 실버라고 제목을 지으셨어요. 저는 사실 이 제목을 보자마자 진짜 성의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사실 사람들이 온러닝 클라우드 몬스터 2라는 제품을 찾죠. 근데 거기에 아이보리랑 실버라는 키워드를 진짜 쓰냐는 거죠. 막상 쓰는지 확인을 해보면 아무도 검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찾는 키워드인데 이걸 꾸역꾸역 제목에 계속 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고, 사실 이런 색상에 관련된 키워드는 물론 검색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정 품목에 따라서 그거보다 이 글씨의 색상을 표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이미 다 보이잖아요. 눈으로 바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잘하시는 분을 봐보면 이 안전화를 예시로 보면 이런 찍찍이, 벨크로, 와이드, 3.2, 남녀공용, 현장화 이런 키워드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뭐 러닝화도 마찬가지죠. 이런 뭐 22, 42, 엑스트라 와이드 이런 키워드들을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색상 딱 박아놓으면 그게 제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 이렇게 신경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리고 제목을 하나 지을 때도. 두 번째로는 썸네일입니다. 지금 이분을 살펴보면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눕기 이미지예요.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본인이 찍은 사진도 있는 것 같고 해외에 있는 이미지도 좀 이렇게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모델 이미지요. 사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걸 클릭을 하시겠어요? 같은 상품이라 쳤을 때. 저 같으면 무조건 이걸 클릭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클릭을 해야 구매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초보분들이라면 특히나. 썸네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제 유튜브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 유튜브도 다 클릭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영상은 제가 22만 명한테 노출이 되는데 9%나 클릭을 했어요. 9%. 근데 반면에 이 영상은 2만 2천 명한테 노출되는데 클릭률이 2.7%밖에 안 돼요.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같은 1,000명한테 노출이 됐다 치면 전자는 90명을 본 거고 후자는 27명이 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썸네일을 잘 만들었으면 70명이 더 볼 기회가 적어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원리라는 거죠. 상품을 팔 거면 이미지를 신경을 써라. 특히 그런 카테고리를 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래서 들어오게 만들어라. 이 썸네일은 사실 구하기가 쉬워요. 이분처럼 직접 찍으실 필요도 없고 인스타나 구글링 같은 거 하면 웬만하면 착샷이 거의 다 나오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품 구성입니다. 이건 이제 운영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이분은 지금 모음전으로 하나의 상품에 같은 종류, 같은 색상의 상품을 여러 개를 모아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잘 팔려서 상위 노출이 됐을 때 하나의 상품에서 6개 정도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분은 그냥 이제 하나의 상품만 판매하다가 끝나는 거고, 사실 뭐가 더 좋냐라고 하면 잘 팔리는 결과에 도달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모아서 파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안 팔리는 상품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한 개씩 올리는 게 시간 낭비를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분처럼 내가 뭐가 잘 팔리는지 잘 알고 있다면 좀 귀찮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결과값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경험이 아예 없다 보니까 아예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씩만 올리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상세 페이지입니다. 이 일본 구매 대행이나 브랜드 파시는 분들은 사실 상세 페이지가 엄청나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좀 그래도 기본적인 건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전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분은 그냥 설명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올려놓고 그냥 사이즈 가이드 뭐 이 정도만 해놓고, 근데 이것도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그냥 기본적인 느낌으로만 이렇게 올려놓고 이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이 상품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 내용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상세 페이지에 이제 이미지도 좀 많고, 그리고 뭐 품번이나 아니면 이런 문구, 현지 매장에서 한정 수량으로 타임 세일 중이다, 그리고 상품 설명, 이건 사실 제가 봤을 때 챗GPT로 돌린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이거보다 훨씬 낫죠. 이 상품이 뭔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거 사이즈 범위, 발볼, 소재, 이런 것들을 다 상세 페이지에 기재를 해놓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공정상 이제 반품에 대한 그런 것도 막아놓은 거예요. 이 반품 문의로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을 테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반품 사유가 안 된다, 정상 허용 범위다, 이런 것들까지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구를 만드는 게 어렵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그냥 라쿠텐에 있는 일본어 긁어다가 챗GPT한테 야 이거 팔릴만하게 상세 페이지 한국어로 좀 만들어줘 이러면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이 정도도 하기 싫다고 하면 사실 왜 셀링을 하는 건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이 너무 아예 없는 건 진짜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쨌든 기본적인 상세 페이지는 좀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상세 페이지 약관 같은 것도 제가 기본적인 약관을 드리긴 했지만 필요한 내용들, 근데 여러분들의 스토어 특성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셀링을 하고 있다 라는 거 정도를 좀 더 추가적으로 기입을 하시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판매량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상품 속성과 태그입니다. 이 네이버에서 노출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 중 상품 속성 체크랑 태그가 있죠. 물론 그 이외에 다른 것들도 많지만, 근데 이분은 어쨌든 이 상품 속성에서 체크한 게 아무것도 없고 이 태그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잘하는 분은 오히려 이렇게 상품 속성을 전부 다 체크를 하셨고, 기본적인 것들은, 그리고 이런 포토 리뷰까지 하고 있습니다. 리뷰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태그도 입력을 잘 해놨습니다. 이 농구화가 아무래도 태그 넣을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적게 넣으신 것 같은데, 연관된 거는 이제 다 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꼼꼼하고 세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상품을 하나 올리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상품 개수를 몇 개 못 올렸다, 아 나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좀 잘하고 상품을 덜 올리는 게 차라리 저는 낫다라고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가격입니다. 이분이 마진 책정을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냥 이 상품을 검색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지금 평균 가격대가 나오잖아요. 보통 이제 팔리고 있는 가격대가 한 20만 원 초중반? 뭐 이제 아무래도 비싼 거? 뭐 아니면 한정판? 특별한 상품이라면 한 30만 원까지 갈 수 있겠죠. 3, 40까지. 근데 이제 그런 상품은 좀 아닌 것 같고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고, 결국엔 내가 팔고 싶어 하는 상품을 이렇게 한 번이라도 검색을 좀 해봤다면 팔리는 가격대가 눈에 보일 건데, 그런 걸 아예 안 하고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마진 많이 먹는 거 좋은데 우선 사람들이 찾는 가격이 얼만지를 알아야 한다. 팔아야 마진을 남기잖아요, 저희가. 근데 내 뇌에서 그냥 하나 팔 때 5만 원 남기다, 10만 원 남긴다, 우와 이러면서 시뮬레이션만 하고 있으면 절대 안 팔리니까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군가는 2만 원 남기면서 100개 팔 때 나는 10만 원 남기면서 20개만 팔면 되는데, 이런 생각 해봤자 그 사람을 절대 못 따라잡아요, 우리가. 이 6가지 기본 조건이 그래서 무조건 지켜져야 하고, 그 뒤에 해야 될 광고, 마케팅, 노하우, 소싱처 뭐 이런 것들이 그제서야 저는 의미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적어도 매출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잘 못하고 있다면 빨리 내가 올리고 있는 상품군들을 잘 파는 선배님들을 찾으셔서 어떤 차이가 나랑 있는지 하나하나 좀 까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해답을 찾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만간 무료 웨비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동안 저를 유튜브에서만 보실 수 있었는데 구독자분들과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은 저희 전자책 신청하는 영상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달아놨는데 거기 들어오셔서 친출을 해놓으시면 알람으로 일정을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